자, 이제 2장으로 왔습니다. 2장은 뭐 간단한 건데 몇 가지를 여기서는 살펴봐야 돼요. 그 18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자격 시험이 나오죠.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자 하는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은 누가 보느냐에, 그래서 우리가 시험 시행기관장이라고 그래요. 시행기관장은 원칙과 예외로 둘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원칙하고 예외를 혼돈하면 안 돼요. 원칙을 봤더니 1번 공인중개사가 되려는 자는 시도지사, 거기다 줄차에 우리가 시도지사는 우리가 이제 광역단체장을 말해요. 쉽게 말하면 특별시, 광역시, 도 이자들을 우리가 시도지사 줄여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서울특별시장이 시험시행기관장이에요. 인천은 인천광역시장, 의정부 하남시 이런 데는 경기도지사예요. 그래서 시도지사가 시험시행기관장. 그 2번에 보면 예외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라고 되어 있죠. 장관이 예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실제 장관이 시험을 시행한 적은 없어요. 잘 기억해야 돼. 이것도 원칙과 예외. 자, 2번에 보면 응시 자격이 나오죠. 그러면 이 시험은 누가 응시할 수 있느냐? 뭐 간단한 얘기인데 일단은 제한이 없어요. 첫 번째, 원하는 자는 누구나 다 볼 수 있도록 돼 있어 가지고 성별, 학력, 국적, 연령에 제한이 없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제한이 없다. 그래서 미성년자들도 다 시험 볼 수 있어요. 5살 먹은 신동도 시험 봐서 자격증을 딸 수가 있어요. 거기에. 그 다음에 국적 제한이 없다. 뭐 곤잘레스 이런 사람도, 외국인도 다 시험 볼 수 있어요. 이게. 그래서 국제고시라고 그래요. 쉽게 말하면 원칙은 제한이 없다. 근데 2번에 가면 1번에 자격 제한이 나오지. 예외 두 가지를 기억하면 돼. 첫 번째를 봤더니 자격이 취소된 자, 취소된 날로부터 3년, 거기다 줄쳐야 돼요. 예외는 취소된 날로부터 3년. 여러분들 자격증을 땄는데 이 자격증에 대해서 어떤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우리가 35조에 가면 4가지 사유가 나와요. 거기에 따라서 자격이 취소돼 버렸네. 그럼 몇 년간 못 본다고? 3년이에요. 나중에 이제 이런 기간도 외워야 되는데 듣다 보면 외워져 이런 것이 자꾸 반복하니까. 오른쪽 페이지 2번에 가면 시험 부정행위 동글뱅이 컨닝하다 걸려버렸어. 쉽게 말하면 부정행위자는 몇 년 못 봐요? 5년간 못 보게 합니다. 이 두 사람을 빼고는 다 시험 볼 수 있어요. 이게. 그 다음에 그 3번 보면 결격사유는 다음 주에 하게 돼요. 그러니까 결격사유라는 것이 다음 주에 나오는데 이렇게 뒤에 나올 내용들이 앞에서 원급이 돼요. 이런 것들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것인데 11가지 사유가 있어요. 거기 가보면 다음 주에. 근데 파산자 그 3개를 써놨는데 파산자 많이 들어봤죠? 경제적 파탄자. 그 파산자도 시험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그 수형자라고 되어 있네. 수형자가 뭐지? 감옥 교도소에 지금 있는 사람이 아니 수형자. 그자도 시험 볼 수 있어요. 옥중 합격이 가능해. 옥중 합격. 그래서 이런 사람도 시험은 다 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론이 제한이 없는데 예외가 2사람이 있었죠. 자격 취소와 뭐요? 부정행위자. 자, 2번에 1번. 시험은 매년 뭐야? 1회 이상 시행합니다. 1회 이상이야. 1회 이상.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2번도 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1번 관행이상 보는 거예요. 시험을 또 안 볼 수도 있어. 그 시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거기 써있잖아. 아니,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안 볼 수도 있다. 뭐 전국적으로 계질이 번졌다든지 별난이 일어났다. 그런 부득이한 사유는 안 볼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없다면 매년 1회 이상을 봅니다. 2번 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해서는 다음 해 한 번 1차를 면제해 주는 것은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2차는 면제해 줘야 안 하죠. 2차 되고 1차 떨어진 사람 그런 건 안 해줘요. 1차만 한번 해줘요. 이게 우리 조문에 다 있는 거야. 자, 3번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라고 되어 있네요. 정책심의. 그러니까 그것도 자주 이제 보다 보면 외워지는데 우리가 정책심의위원을 정심의 뭐 이렇게 줄여서 얘기하면
이것은 뭐 지금 당장 외울 필요는 없고요. 이걸 몰랐다 해서 다음 내용을 뭐 연결이 안 된다든가 그러지는 않아요. 그럼 1번에 보면 국토교통부에 정책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격과 관련돼서 어떤 심의사항이 있게 되면 바로 정심위에다가 이제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는데, 이건 국토부에 둡니다. 국토부 동글뱅이. 그 다음에 둘 수 있다에다 동글뱅이 치아요. 둘 수 있다 임의기구요. 안 둘 수도 있어요. 옛날에 둔다 이렇게 해서 틀리게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조문에 그 자구에 신경 써야 될 것들이 몇 개가 나와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바로 그 1번이지. 국토교통부에 둘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자주 보는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은. 지금 당장 이름 몰라도 이것은 전체 내용을 파악하는데 큰 지장이 없어요. 별개의 내용이라. 자, 2번의 구성을 보니까 정심위는 위원장을 포함해요, 제외해요? 포함하죠? 지금 구성은 포함해서 7인 이상 11명 이내로 되어 있어요. 7인 이상 11명 이내.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위원장은 1차관, 위원장은 1차관이 하도록 되어 있어요. 겸하도. 전에는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된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차관으로 바뀐 거예요, 최근에. 그 다음에 기타 위원, 평의원들은 장관이 임명, 위촉한다고 되어 있죠. 자, 그런 것들을 누가 되고 누가 임명, 위촉하는지 그 간단하게 줄쳤다가 기억을 해야 해요. 이건 정심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3번에 가면 임기는 몇 년이? 2년. 자주 봐야 이제 여기죠. 그거 동글뱅이만 쳐놓고요. 2년. 그 다음에 거기 3번으로 가면 정책심의위원회 심의사항 4가지를 기억해야지. 이자들이 주로 이제 심의하는 사항 4가지. 다음 중 심의사항이 아닌 걸 찾아봐라. 뭐 이런 식으로도 문제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1번의 첫 번째가 자격 뭐예요? 취득에다 동글뱅이 치아요. 자격 취득이요, 취소요? 취득이지 취소라면 틀려요. 자격 취소는 그러면 시도지사가 하거든. 그러니까 정심에서 취득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 지금 과목이 6과목인데 과목을 좀 줄여주자. 뭐 숫자를 지금 절대평가로 60점만 넣으면 뭐 수만 명도 합격시키는데 그 상대평가로 해서 5,000명만 시키자. 뭐 이런 자격과 관련된 내용들을 여기 취득에 관련된 내용을 여기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지 취소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말장난을 치니까. 그 다음 2번에 중개업 육성이라고 되어 있네요. 부동산 중개업 육성. 이 지난주에도 나왔는데 이게 어디서 나왔나요? 아까도 얘기했는데 중개업 육성. 네? 재정 목적에서 나왔지. 1조에서 또 깜놀. 아까도 얘기해줬는데 이거 봐요. 여러분들 몇 개 안 한 것 같지만 일주일만 지나면 다 잊어. 아까도 얘기했었어, 시작하자마자. 근데 또 건성으로 들었잖아. 세 번째, 거기 보수 변경이라고 되어 있죠. 네 번째, 손해배상. 그 네 가지가 정심위의 대표적인 심의사항이에요. 그래서 이 정심위는 그 정도 내용을 여러분들이 체크한 부분을 자주 읽어서 기억을 해야 해요. 이제 이거 말고도 기본서가 나오면 몇 개가 추가되거든. 그러니까 우리 법에 이런 자격 취득과 관련된 정책심의위원회라는 제도가 있구나. 그렇게만 여러분 일단 기억을 하는 거야.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이제 시험 실시 뭐 의미 없고 2절로 내려가면 시험 합격자 공고와 자격증 교부라고 나와요. 그럼 거기서는 이제 2번만 보면 돼. 맨 밑에 하단에. 자, 시도지사는 거다 줄자예요. 공고일로부터 1월 이내에 시험 합격자에 관한 사항을 자격증 교부대장에 기재한 후에
공인자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라고 돼 있어요. 시도지사에다가 줄을 쳐야 시도지사. 그러니까 지금 시험 시행기관장이 시도지사지. 여러분들은 서울 특별시장이 시험 시행기관이에요. 그러면 합격을 하면 교부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결국은 서울 여러분 특별시장이 줘요. 그리고 취소도 미리 얘기하면 서울 특별시장이 취소예요. 여러분들은 서울 특별시장하고 인연을 맺으면 취득과 취소 교부가 다 서울 특별시장. 경기도는 경기도지사,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정해졌어. 우리가 17개 특광도. 이 기초적인 것이지만 잘 기억해야 돼. 자격증은 누가 주느냐 물어요. 장관이 주진 않아. 시도지사가 준다. 그 여러분 나중에 자격증 받아보면 서울특별시장하고 직인이 딱 찍혔어. 이 자격증. 경기도 따면 경기도지사라고 찍혀 있어요. 그런 얘기. 조금 있으면 이번 27회 시험 발표가 나죠. 공고일로부터 1월 이내에 발표하고 줍니다. 이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자격증을 받을 때는 교부대장에 사인만 하면 돼요. 그럼 이때 수수료를 내느냐 이런 것도 물어. 우리가 수수료는 안 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응시 수수료를 28,000원씩 냈거든. 그러니까 처음에 줄 때는 그냥 줘요. 그것도 물어. 시험에서 수수료 내냐 안 내냐. 자격증 받으러 올 때는 기분 좋아서 오지. 합격해서 기분 맞춰줘. 그때는 또 돈 내라면 또 기분 상하니까. 작년에 이게 올해죠. 27회 시험이 18만 명이 접수를 했지. 이게. 그러면 그 돈만 해도 한 38억이요. 38억 수수료가. 자, 오른쪽 페이지 보면 3번 자격증 재교부. 1번을 보면 자격증을 교부받은 자가 자격증을 잃어버려 버렸어요. 그러면 자격증을 다시 따야 되냐 재교부해 주냐 그 말이지. 재교부도 시도지사가 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서울에서 땄어. 제주도로 이사 갔어요. 제주도에서 한 3년 살다가 여기서 중개업을 좀 하려고 옛날 서울에 있을 때 자격증을 따놓은 게 있거든. 근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 이사할 때 빠져버렸는지 이것들은. 그럼 자격증을 재교부 받아야 돼. 그럼 자격증 재교부를 제주도지사가 할 거냐 서울특별시장이 할 거냐 이것도 시험이 물어. 여러분들은 서울에서 따면 교부도 서울특별시장, 재교부도 서울특별시장, 취소도 서울특별시장. 한꺼번에 다 정리해줬어요. 아무튼 자격증 하면 다 시도지사. 저 뒤에 나올 내용이에요. 지금 미리 다 얘기한 거야. 이게 아주 기초적이지만 자주 물어요. 시험에서. 그러면 거기에 2번 봐봐. 재교부를 신청한 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뭐야 납부. 동글뱅이. 재교부 때는 돈 내라겨. 종이값은 내야요. 뭐 한우처럼 내라 그래요. 그 정도. 다른 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자격증은 이렇게 되는구나. 자, 3절. 자격증이 양도돼요. 자, 여러분들 자격증을 땄어요. 내가. 자격증은 법적으로 일신 전속이라고 그래요. 권리가. 일신. 그 사람 몸에만 딱 붙어있는 권리. 그자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중에 운전면허증을 한 사람이 땄어. 대표로. 면허증을 돌려가면서 운전할 수 있나요? 야 줘라. 오늘은 내가 좀 외출해야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변호사 자격증이든 의사 자격증이든 약사 자격증이든 뭐 어떤 자격증이든 그자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타인에게 양도나 대여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아버지가 있는데 자격증을
아들에게, 법대 다니는 아들에게 네가 자격증 좀 따주라. 내가 너한테 중개업을 해서 용돈을 줄 테니까. 아들이 따서 줬어. 이런 것은 법에 다 위반이 돼요. 그래서 거기 보면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을 하게 하거나 양도대여서는 아니 된다. 2번 양수대여도 안 된다. 그럼 1, 2번은 그냥 참고로 안 된다만 알면 돼. 그 대신에 이제 제재가 뭐냐 그걸 물어요. 그 책에는 안 나와 있지만 나중에 기본서에 나와. 일단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자격증을 양도대여에다 걸리면 자격을 어떻게 할까? 에? 어떻게 할 것 같아? 취소해버리지. 취소. 자격증 취소. 아까 자격 취소되면 몇 년 시험 못 봐? 아까 3년 못 본다 했죠. 자격증 바로 못 따게 해. 그래서 취소당한다니까요. 그러면 운전면허증 취소돼도 바로 못 따지. 음주운전으로 걸렸다. 또한 1년 지나서 따라가자. 똑같아요. 우리는 3년이야. 그럼 취소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지. 이런 음주운전으로 걸렸어요. 아주 만취로. 당연히 면허는 취소하고 또 벌금 물려버리지. 형벌.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돼요. 그래서 줄여서 왜 1-1 이렇게 얘기합니다.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1-1 이렇게 쓴다고. 아버지도 1-1. 형벌은 똑같이 처벌돼요. 빌려준 사람이나 빌린 사람이나 다 1-1로 처벌돼. 써놔. 그건 내 설명하는데 이건 제재만 나오거든 시험에. 간단한 얘기라. 자격도 취소당하고 1-1이야. 자 2번 공인중개사 사칭금지. 공인중개사 아닌 자 설쳐봐요. 아닌 자 이자는 유사한 명칭을 쓸 수 없다고 되어 있죠. 여러분 사칭이란 말은 많이 들어봤죠. 청와대 자격 사칭, 공무원 자격 사칭, 뭐 경찰 자격 사칭, 변호사 사칭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자격 사칭 걸려요. 자 A라는 사람이 자격증이 없어. B는 자격증이 있어. 근데 A가요 보조원 생활을 오래 해가지고 중개업 업무를 잘 알아. 자격증은 못 땄어. 그 자기가 좋은 위치의 사무소를 딱 가지고 있어. 그런 사람도 주변에 많아. 그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오히려 이제 자기가 고용을 해. 고용 자기가. 그래가지고 월급 주고 이렇게 한 사람들 있지. 그래가지고 이자가 그러면 생각해봐. 이제 공부했으니까 지난주 이번주 그러면 이자가 일단 자격증이 있으니까 이자 이름으로 등록을 했다니까. 그럼 이자는 뭐가 돼?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지. 이자는 자격증 없잖아. 돈만 됐지 사무소. 이자는 뭐야? 네? 아 지난주에 했잖아. 자격증 없으면 무조건 뭐요? 보조원. 이해를 못하는 문제 엉터리로 따라오는 거예요. 지금 지난주 거 중요하다 했잖아. 용어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중개업을 하다가 말 안 들으면 가라 집에. 또 광고하면 또 와. 시간. 뭐 자격증 가진 사람 많으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한 20년을 해왔어 이 사람. 이런 식으로. 동네에서는 뭐 중개업자로 그냥 마당발이지. 그리고 자기가 명함을 팔 때 까치부동산 해놓고 대표라고 자기가 김칠도 이렇게 명함을 파요. 대표. 이게 이제 걸렸지. 그럼 이자는 지금 자격증이 없으니까 대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법적으로. 대표라고 명함을 파버리면 일반인들은 이자가 자격증 있는 줄 알고 착각하거든. 그래서 명함을 파놓고 놔뒀다가 이 대표가 걸렸어. 그럼 이자는
유사명칭에 걸린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자는 1-1로 처벌돼요. 뭘로 처벌된다고? 1-1이 쉬는 시간에 와. 지금 촬영이야. 전국에 나가는 거. 그 아무 도움도 안 되는 얘기. 쉬는 시간에 오시라고. 좀 촬영한다고 전국에 간다고 나간다. 저쪽에서. 개인적인 질문은 도움이 안 돼. 여러분들 쉬는 시간에 와서 질문하면 우리가 다 얘기해줘. 좋은 것은 99%는 필요 없어. 개인의 고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격증이 없어서 대표라고 파면 유사명칭으로 걸려요. 처음이니까 얘기해주면 그 사람이 몇 개를 해도 계약서를 안 쓰면 상관없어. 그게 처벌 안 돼. 지금 여러 사람은 명함을 대표라고 팠다니까 그게 문제가 되다. 대표라고 또 안 파면 상관없어. 네. 그러면 자, 근데 만약에 저 사람이 사무소를 여러 개를 냈다. 그럼 이제 이중사무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중소소가.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시험에는 안 나와. 그러니까 유사명칭이나 잘 알아놔. 명칭. 거기다가 명함 써놔야. 보조원이 명함에다가 대표라고 파면 여기에 걸린다. 얘가. 이건 시험에 이제 많이 나왔어. 그거 기본서에 다 나와요. 이제 판례가. 자,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이제 드디어 이제 자격증을 땄어요. 이렇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땄다. 이자가. 그럼 자격증은 지금 시도지사가 준다고 그랬죠? 시도지사. 그럼 내가 식당을 하려고 요리사 자격증을 땄어요. 자격증. 뭐 조리사 이런 거 자격증 있잖아. 땄어. 그럼 조리사 자격증만 따면 바로 식당 영업을 할 수 있나요? 있어, 없어? 없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 식당 하려면 구청에 가서 뭘 받아야? 허가 받으라겠지. 허가. 그럼 무허가 음식점이 되니까. 똑같지. 우리도 자격증을 따서 바로 중개할 수 있는 게 아니지. 뭘 해야 해요? 등록. 그 등록이 나오잖아. 이제 우리가 등록한 자를 지난주에 뭐라 했어? 개업 공인중개사라니까 그냥 오발탄을 그냥 좀 2장밖에 안 넘어왔구만. 개업 공인중개사. 등록한 자를 개공이라고 그래요. 이제 정신 바짝 차려야. 이제 자꾸 진도 나가잖아. 이제 4주 지나보세요. 이제 진도 안 나갔다게 뭐 물어보고 다 잊어버리고. 그 책 보면 줄 쳐졌고. 자기가 몇 번 봐요. 누가 쳐놨지 하고. 본인이 쳤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반복해서 봐야 돼. 자, 그러면 등록한 자인데 거기 1번에 등록의 의 그런 건 전혀 읽어볼 필요 없고 이건 행정법을 써놓은 거야. 간단하게. 그래서 나중에 이제 기본서가 나오면 등록과 허가에 대한 차이점을 제가 간단하게 얘기하는데 우리 시험에는 필요는 없어. 그런 알아둬야 다음 내용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 설명을 하는데 지금 필요 없고. 그럼 2번을 봐봐요. 등록 절차, 등록 기준. 이게 이제 매우 중요한 것이거든. 등록 기준이. 자, 우리가 지난주에 자 등록한 자를 기업공인중개사라고 했어요. 지금 반복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등록한 자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었지? 아까도 얘기했는데. 등록한 종류가 몇 가지가 있었지? 3가지가 있었지? 왜 이렇게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집중을 하니까. 뭐가 있어요? 그러죠. 공인, 중개사인 개공이 있고 또 뭐예요? 법인이 있고 또 중개인. 이자는 등록 대상이 아니라겠죠? 이게 지난주 걸 또 알아야 이렇게 쭉 이어지지 자꾸. 그래서 지금 책의 목차를 보니까 1번 공인 중개사의 등록 기준이 나오잖아.
오른쪽 페이지 2번은 뭐야? 법인이라고 나오잖아. 그럼 동글뱅이를 신나게 쳐줘. 또 목차를 항상 목차를 먼저 보라고 했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로 하든 법인으로 하든 선택할 수 있다고 그랬죠? 중개는 안 된다 했죠. 그러니까 이제 공인중개사하고 법인의 등록 기준이 나오겠지. 중개인은 등록이 안 되니까. 등록으로 간주한 자라겠지. 간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에 자격증을 따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등록할 수 있다니까. 이제 특히 법인의 등록 기준이 우리 시험에서는 매년 나와요. 그러니까 오른쪽 페이지가 2번이. 그럼 왼쪽에 보면 1번 공인중개사를 봐봐요. 거기서는 사무소만 하나 보면 돼. 자, 1번 봐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이라고 되어 있네. 대장이 있어야 돼. 가로에 봤더니 뭐라고 되어 있어? 가설 건축물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죠? 거기다 출처. 아, 책을 딸싹거리지 말고 거기 22페이지 책을 그냥 혼자 가지고 놀다가 못 찾아. 넘기라 할 때만 넘기면 돼. 그 다음에요, 그 두 번째 줄로 준공검사, 준공인가, 사용승인, 사용검사. 어서 많이 들어봤죠? 이 건축법이 다 나오거든. 의미는 다 똑같아. 가장 많이 들어본 게 뭐예요? 여러분. 그러죠? 그래서 준공검사를 받은 건물은 대장이 만들어지기 전 동글뱅이. 전의 건물도 포함된다고 되어 있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년에 중개사무소를 구할 때 첫 번째로 대장이 있는 건물을 얻으라는 거지. 건축물 대장. 가설 건축물 대장은 제외된다고 되어 있죠? 그럼 가설 건축물 대장은 컨테이너 박스, 조립식 구조물 그런 걸 말해요. 이제 건축법을 해야 돼. 공법 시간에. 그 옛날에는 여러분 컨테이너 박스에도 등록해 줬어. 그럼 또 저 외곽지 막 나가다 보면 또 컨테이너 박스에서 중개하는 데 있거든. 옛날에는 해줬어요. 4년 전부터 난립하니까 이제 안 해줘버려. 그래서 그게 신선한 거예요. 제외로. 이제 안 해줘. 대장이 있어야 된다. 그럼 대장이 만들어지기 전에도 해주는 경우가 준공 검사를 받아서 입주가 되면 그때는 해줘요. 대장이 자기들이 지금 법적인 문제가 발생해서 공무원들이 늦게 만들 수가 있거든. 그래서 전에도 이미 사용승인이나 준공검사 떨어져서 입점이 시작되면 그때는 해줘라. 예를 새로 지은 아파트 막 입주가 시작됐어요. 재건축이라든지 신규 아파트. 그러면 이제 과일가게, 뭐 빵집, 세탁소는 다 들어와서 산 거예요. 대장이 안 만들어져 가지고 중개업자들만 못 들은 적이 있었어. 사실은 중개업자가 더 필요하잖아. 막 전세 이렇게 중개해 줘야 되니까. 그래서 그걸 신설한 거야. 전에도 해줘라. 네? 대장이 없는 것을 우리가 무허가 건물은 대안. 무허가는 안 돼. 여러분들이 사무소 무허가 건물 또 임대료 싸고 권리금 싸다고 그거 얻었다가는 중개사무소 등록 못 받아.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중개사무소 확보 사용권 거기다 동그라미 있잖아요. 사용권 소유권이요 사용권이요 사용권입니다. 이건 이제 민법을 해야 해요. 소유권을 취득한다면 틀려.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뭐예요? 건물을 사서 하라는 거지. 건물 살 돈 있으면 지금 공부하겠어요? 놀러 다니지. 그러니까 거기 임대차나 사용대차 그런 것이 이제 사용권 확보예요. 남의 건물 빌리는 거. 돈 주고 유상으로 빌리는 게 뭘까? 그걸 임대차라고 그래요. 임대차. 친구 건물을 공짜로 쓰는 걸 사용대차라고 해요. 공짜로 쓰는 거. 민법에 다 나와. 지금 선화 공짜. 아버지 건물을 아들이 공짜로 쓴다.
사용대차지. 친구 건물을 공짜로 쓴다. 사용대차. 에? 친구 자전거를 공짜로 타고 다녀. 뭐예요? 사용대차. 여의도 가서 돈 주고 타면 임대차예요. 민법. 아, 동산도 임대차가 되잖아. 남의 거 빌려 쓰잖아. 그래서 사용권만 확보하면 돼. 그 1번. 그 다음 하나 더 하면, 여러분, 사무소에는 면적 제한이 없어요. 우리 영세업종이나 중개사무소 한 평에도 할 수 있어요. 2평, 3평, 10평. 내 맘이요. 그러면 시장통 같은 데 가보면 한 평짜리 중개업자도 막 있잖아. 재래시장에 가보면 중개인 분들이 많이 앉아 있잖아. 자기는 앉아서 얘기하고 나는 서서 문 들어가지도 못하고 가게 좀 빼달라고 가고. 그게 면적 제한이 없어요. 일단은 이 정도는 기억해요. 나중에 기본서가 나오면 몇 가지 추가돼. 그러면 이 사무소 요건은 여러분들 나중에 개인 사무소든 법인 사무소든 분사무소 나와. 이제 다음 주에 다 공통해요. 여러분, 법인이라 해서 사무소가 막 10평이야 되고 그런 거 아니야. 한 평에도 할 수 있어. 법인도 다 공통이야. 여러분, 공동사무소, 합동사무소 들어봤나요? 여러 중개업자가 사무소 한 군데서 같이 할 수 있는 공동사무소라고. 한 평에도 할 수 있어. 10명이 발 한 짝씩만 넣고 회의할 때 발 한 짝씩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무소는 다 공통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1번은 그거 체크해놔요. 이게 사무소 요건 써놔. 그리고 공통. 그런 건 좀 알아서 메모를 해야 되는데 큰일 났네. 쓰라고 하면 쓰고 안 쓰라면 안 쓰네. 그리고요, 2번의 실무교육, 오른쪽 3번의 결격은 지금 필요 없어. 이게 다 뒤에서 나올 내용이거든요. 뒤에서 3주 후에 4주 후에 한 바퀴 돌아야 돼. 지금 필요 없고, 이제 2번에 오른쪽 페이지 법인을 봐봐. 이제 법인이 이제 매년 시험에 나오거든. 그럼 여러분, 내년에 나는 법인으로 한번 중개업을 해야 되겠다. 그럼 이 요건을 갖추면 돼. 자, 법인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 신청 이전, 동글뱅이 이전에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춰라. 이제 외워야 되거든, 이것은. 다만 다른 법률 규정에 의해 중개받은 특수법인, 동글뱅이만 쳐놔요. 이건 아직 몰라도 되고, 여러분들은 아무 관련 없어. 특수법이랑은 지역 농협, 뭐 산림조합 이런 데서도 중개업을 할 수 있어. 시골에 가면 농협이. 여러분 아무 관련 없으니까 이건 뒤에서 한꺼번에 같이 하는 거예요. 이제 일단은 여러분들이 자격증 따서 등록하는 것을 특수법인이 아니라 일반법인이라고 그래요. 특수법인은 뭐 시험에 잘 나오는 건 아니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법인을 내려면 요건 5가지. 조문상으로 유기적으로 해서 가면 6가지인데 일단 5가지를 일단 외워야 해요. 그러면 첫 번째가 상법상 회사, 동글뱅이. 그 다음에 협동조합, 동글뱅이. 자본금 5천 이상. 여러분, 법인 설립하려면 자본금 5천만 원이 또 별도로 있어야 돼. 회사 또는 협동조합. 자본금이 5천 이상. 개인들은 자본금이 필요 없는데 법인은 자본금이 필요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 상법상 회사라는 것은 잘 몰라도 되는데 그 밑에 보면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 한명 합자 해가지고 5가지가 있다라고 그냥 참고로 기억하세요. 4가지가 5가지. 그래서 여러분 주식회사는 많이 들어봤지?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아시죠? 다 주식회사. 우리나라 회사가 거의 97%가 다 주식회사예요. 그럼 몰라도 돼. 상법이니까.
여러분들이 그 회사 5개 중에 아무거나 선택해서 먼저 정관 만들어서 법인을 먼저 설립해야 돼. 그리고 나서 강남구청에다가 중개업하겠다라고 등록하라는 뜻이에요. 전에 그랬잖아. 그래서 그 회사를 간단하게 그냥 줄만 쳐놓는 거예요. 나중에 아마 기본서가 나오면 제가 간단하게 설명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대부분 다 주식회사를 선택해요. 한 명 합자회사는 무한책임회사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아직은 몰라도 돼. 협동조합. 여러분들이 뜻맞는 사람끼리 또 조합을 만들어요. 공동 생산하고 공동 운반하고 이익을 나누고 이런 조합 형태로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 근데 조합도 결국은 여러분들 법원에 가서 등기해야 되거든. 이 법인하고 성격이 유사해요. 조금 설립이 수월하기는 하지.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은 협동조합 또는 회사를 만들어서 자본금은 5천만 원을 넣어서 먼저 만들어야 된다더라. 이렇게 목차를 일단 기억해야 구체적인 내용보다. 이게 목차가 되면 나중에 이제 기본서가 나오면 제가 설명을 조금 더 하게 됩니다. 그거 단계 알아가는 거예요. 2번 14조에 규정된 업무 만에 만에다 동그라미 치하여 이건 여러분들 39페이지 써놔요. 거기다가 그리고 39페이지 한번 가봐요. 가보면 거기 2번이 나오네. 이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법인이 할 수 있는 겸업 나오죠. 그 7번째 줄에 이게 중개법인이 중개업을 하면서 우리 법에서 법인이 또 할 수 있는 겸업을 6가지를 규정해 놨어요. 이건 반드시 이제 외워야 돼 나중에는. 자, 상가나 주택에 대한 관리대행 동글뱅이 쳐보면 그 다음에 부동산 이용 개발 상담 동글뱅이 이게 컨설팅이에요. 3번에 경영 기법 정보 이게 프랜차이즈예요. 4번에 분양대행 아까 상가 주택 분양. 5번에 용역 알선 끝부분에 이사업체나 도배업체 소개해 주는 거. 6번에 보면 경매 그 밑에 공매 경공매 이 6가지만 하게 돼 있어. 법인은 다른 거 하다 걸리면 처벌돼. 이것도 매우 중요한 내용인데 다음 주에 이제 하게 되지. 이거 다시 앞 페이지로 가봐요. 14조의 업무만 일단은 몇 가지라고? 6가지. 법인이 할 수 있는 거. 법인이 중개업을 하면서 이 6가지도 같이 한다라고 등록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6가지 이해는 안 돼. 나중에 이제 돌아야 돼. 한 바퀴를. 어쩔 수 없어. 그 자꾸 뒤에 나올 내용이 지금 앞에서 막 나오잖아. 여러분들 그러려니 하고 지금 체계를 쭉 잡아가면서 이런 것을 앞으로 하게 되는구나. 지금 입문 기초과정이다 이 말이야. 자, 3번 대표자는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고 돼 있죠. 대표자를 제외에 포함해. 제외 동글뱅이. 책에 있어. 다 있는 건데 지금 제외. 사원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 거의 3분의 1을 기억해야 돼. 대표자는 자격증이 꼭 있어야 돼. 그리고 나머지 사원 임원은 몇 분의 몇이 3분의 1 이상의 자격증이 있어야 돼. 자, 갑법인이 있다고 봐요. 여러분들이 만약 내년에 나는 법인으로 등록한다 해서 내가 대표이사가 돼야 되겠다. 자격증 따야 해요? 안 따도 돼? 반드시 있어야 한다니까. 그리고는 이 밑에 임원, 여러분 주식회사 이사나 감사, 여러분 이런 사람은 임원이라 그래요. 우리가 임원진 그러지. 여러분 클럽이나 모임에서 임원단들 있잖아. 있지? 이사감 이런 사람은 임원회의라고 그러죠.
그래갖고 모임에서, 클럽에서 모임한다고 해서 갔더니, 너는 왜 왔어? 임원도 아닌데? 창피하고 돌아온 경우 있잖아. 전체가 아니고 임원. 이사감사는 임원이라. 여러분, 사원이라는 말은 혼돈하면 안 되는데, 그거는 한명회사나 합자회사의 출자 사원들을 사원이라 하거든요. 돈 된 사람들. 이건 직원이 아니야. 여러분들 다른 거 필요 없어. 임원하고 사원하고 그냥 똑같은 사람으로 보면 돼. 상법이니까. 그 대신 회사가 틀려서 아까 한명합자회사는 이사를 사원이라 부른다 이렇게 알면 돼. 그래서 항상 지문에는 사원 임원이 따라다녀. 직원이 아니야. 일반 직원이. 에? 그럼 몇 분의 몇이 자격증이 있으라고? 그럼 봐봐. A, B, C 세 사람이 이사가 있네. 또는 한 명회사에 세 사람이 사원이 있네. 최소 몇 명은 자격증이 있어야 돼? 한 명은 있어야지. 최소한 3분의 1이니까 그러겠지? 그리고 이 밑에 직원이 있을 수 있잖아. 이거 고용인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직원을. 그럼 고용인에는 또 지난주에 한 거예요. 책에 아무것도 없다니까. 고용 직원에는 두 종류가 있었지. 뭐가 뭐? 그렇죠. 고마워요. 기억해줘서. 소공하고 보조원. 이 소공은 자격증이 있고 보조원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법인이란 말이 나오면 항상 이렇게 기억해야 돼요. 대표자, 사원임원, 직원. 그래야 문제가 풀려있지. 법인은 그래. 네? 개인 사무소는 이런 거 없어. 임원이 바로 차장하고 직원이지. 이 상법이 이게. 그럼 봐봐요. 여기 보라니까. 쑥스러워 하지 말고 여기를 봐야 한다. 지금 선 보는 자리가 아니라니까. 여기를 보라. 여기. 그러면 이자도 자격증이 있고 이자도 자격증이 있네. 이자 있죠. 그럼 이자를 뭐라고 부를 거냐? 물론 사원 임원이요. 근데 이자도 우리는 소속 공인중개사라고. 이자를 개공이라 하고. 그러면 소공이 두 종류가 있지. 법인에는 사원, 임원 소공이 있고 고용인 소공이 있어요. 이건 이제 모르면 엉터리가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다음 주에 다시 온다고 한 데가 있어. 그럼 여러분들이 14페이지로 가봐요. 14페이지로 가니까 맨 위에 소공 나오죠. 다시 보면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자, 개공에 소속된 공인중개사. 지난주에 동글뱅이 친 기억나죠? 가로고를 이제 설명해요. 가로. 지금 하는 게 가로예요. 개공의 법인의 사원 뭐예요?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를 포함해 제외. 포함. 그러면 여기 세 사람 중에 누구를 말할까? 또 이제 줄치고 오면 또 설명 끝나버렸어 이제. 징한 사람 몇 사람 있어. 아유 나는 혈액형이라 A형이라요. 하든지 그만 못 둬요. 끝까지 다 오면 설명 끝나버렸어. 그럼 또 뭐요 하고 또 그런 사람 있어요. 엇박자 음치들. A를 말하잖아. 다시 읽어봐. 사원 임원 중에 공인중개사를 포함. A도 소속 공인중개사. 그래서 그 가로를 써놨잖아. 그 밑에 네 번째 줄 봐봐. 소공의 종류로는 1번 뭐와 2번 뭐로. 지금 14페이지라니까. 아무튼 다 끝났어 설명. 왜 이렇게 부산을 떨어? 다음 주부터 형광펜 잣대 집에 놓고 오세요. 연필 한 자루. 그거면 돼요. 그것 때문에 망쳐 신세를. 수업 시간 내에 부산 떠네. 빨간색 찾았다, 파란색 찾았다, 잣대 찾았다가, 지우개 찾았다가, 페이지 찾았다가,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그리고 갈 때는 아무 남는 게 없어요. 줄친 것밖에. 그럼 진짜라니까.
정성을 다해서 줄치고 오면 끝나버렸고, 설명이. 끝나고. 그럼 줄은 안 쳐도 돼. 숙제검사 안 해요. 아무 의미도 없어, 줄 치는 거. 이제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원위치로 가면. 이제 23페이지 그 4번.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 전원 동글뱅이. 전원이 뭘 받아야 된다? 에? 실무교육. 짜증내지 말고. 전원이 받으라겠죠? 실무. 이것도 또 이제 4주 후에 나와, 뒤에서. 실무. 여러분들이 이번 11월에 발표가 나면 12월 달에 여러분 4일 교육을 받아, 여러분 선배들 보면. 대부분. 그거 실무교육이라고요. 4일 하루에 8시간씩. 한 13만원 내고 받아요. 그래서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이런 사람들 와가지고 교육시켜. 그 교육증이 있어야 등록이 가능해요. 그래서 실무교육이라고 해요. 나중에 4주 후에 뒤에서 자세히 나온다고. 뒤에 나오려면 또 앞에서 나왔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서는 뭐냐면, 등록 전에 뭔가 교육을 받는 게 있구나. 그 교육 이름을 뭐라고 하더라? 실무교육. 그렇게만 알면 돼. 그래서 아까 왼쪽 페이지 개인도 봐봐. 왼쪽. 거기도 실무교육이 있었지. 개인이든 법이든 다 받아야 돼, 교육을.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야. 이제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5번. 아까 사무소. 아까 사무소는 개인이나 법인이나 요건이 뭐라 했어? 다 똑같다 했잖아. 그거 다 생략해버리는 거야, 이제 앞에. 똑같은 얘기 써졌거든. 똑같다 했지? 면적 제한이 있어, 없어? 대장이 있어야 없어요? 가설 건축물대장은 제외. 소유권 확보여 사용권. 그런 얘기 또 써있다니까. 그러니까 안 읽어도 된다고. 그래서 공통이야. 그 다음에 6번에 결격이라고 나오네. 결격은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1시간을 합니다. 결격이면 또 등록을 안 해줘. 흠결자. 인격에 흠이 있는 사람.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하나만 얘기해보면, 아까 파산자. 파산자. 아까 결격이 나왔었지. 수형자. 결격이 있었지. 아까 앞 페이지에서. 줄만 쳤으니 뭐 기억이 나야지. 가보면 줄 쳐졌거든 또. 여러분들이 쓰거나 줄 치지 말라는 이유가 아무 기억이 안 나. 싫어. 여러분들 쓸 때 안 듣고 써놓고 안 읽고 그럼 남는 게 없어. 책만 지저분. 그래서 자꾸 들으면서 생각을 해야 돼. 뭐 집에서 이제 복습할 때 줄 치고 싶으면 정성을 다해서 누가 줄을 치든 색깔을 그냥 빨로파로 하든 누가 뭐라기요? 집에서 조용히 치는데. 근데 학원에서는 그럴 틈이 없죠. 자꾸 이해하고 어디가 중요하다면 체크하고 연필로 체크하는 거지. 그냥 메모할 거 알아내버리고 자꾸 이해를 해야 되거든. 결격. 아까 파산자나 수용자는 결격자 시험 볼 수 있었나요? 없었나요? 봐봐. 또 세 사람은 오발탄을 쏘잖아. 있다 있잖아 시험. 근데 결격이라 등록을 안 해줘. 이제 중견 못해. 그냥 자격증만 따놓으라는 거야. 그러면 결격이 죽을 때까지 결격이 아니야. 그 기간이 다 정해졌어 법에. 네? 그럼 수용자는 이제 감옥에서 언젠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럼 나오고 나서 몇 년 지나면 이제 풀려. 그럼 그때부터 중개할 수 있어. 미성년자. 시험 볼 수 있다 했지. 우리가 지금 미성년자 나이가 몇 살이죠? 네? 뭐라고? 립싱크만 하지 말고 소리를 내봐. 몇 살이라 했지? 19. 그럼 봐봐요. 17살 먹은 애가 시험 볼 수 있잖아. 자격증 땄어. 학교도 나가기 싫어. 그럼 중개만 할 수 있을까? 못하게 해요. 그럼 걔가 19이 넘어가야 돼. 성년이 돼야 한다니까.
그걸 결격기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법에 다 규정되어 있어요. 기간이. 다음 주에 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아야 여러분들 앞뒤가 다 연결돼서 이해가 되는 거야. 그래서 결격은 이제 다음 주 끝나면 하게 돼요. 아무튼 만약에 이 중에 법인에 사원 임원에 이 중에 미성년자 17살 넘은 끼어 있으면 이 등록 안 해줘요. 그래요. 아시겠어요? 그런 걸 결격이라고 그래요. 그럼 일단 여기서 일순환 때 여러분들이 그 6가지를 줄줄줄 외워야 해요. 목차를. 목차. 매년 시험에 나오거든. 이것이 시험과 관련된 2문제가 나와요. 근데 알려주는데도 안 외워요. 징한 사람들이 있어. 내년 7월 청포도가 이거 할 때까지 못 외워. 오늘 했는데도. 자, 자본금이 얼마라고? 5천. 14조에 뭐예요? 업무 만 몇 가지였지? 6가지는 아직은 안 했지만 아까 일거는 줬죠. 그 39페이지. 그게 이제 연결돼야 한다고. 그 다음에 대표자는 자격증이 있어야 해요. 사원 임원은 몇 분의 몇이? 이때 3분의 1에는 대표자를 포함해 제외. 그렇게 시험에 내 또 벌써 책 보고도 지금 오픈 테스트인데도 왔다 갔다 해요. 이제 3주 지나보세요. 아무 기억도 안 나지. 그럼 여러분들이 양을 넓히면 안 돼요. 하라는 것만 계속 봐야 되죠. 그게 딱 정리가 돼야 이순환 가면 실력이 늘지. 막 이것저것 다 줄쳤다가 기억이 하나도 안 나버리네. 그럼 이제 범벅이 돼요. 욕심내지 말라는 게 그거거든요. 지금 여러분 의욕이 넘쳐서 책을 차근차근 씹어 삼키고 싶지. 의미 없어요. 다 잊어버리다. 6과목이 막 도니까. 그 다음에 실무교육은 3분의 1이 받아 전원이 받아. 또 이제 다음 주에는 실무교육 3분의 1 이상이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만들어요. 그럼 아이고 이거 맞지 3분의 1. 그 시험 볼 때는 막 흥분의 도가니야. 다 맞은 줄 알고. 답 맞춰보면 32.5. 또 삐져가지고 집에 가고. 몇 번 당해야 돼 그거. 정확하게 봐야 돼. 그래서 이 6가지는 여러분들이 줄줄 외워야 해요. 주무시다가도 툭 차면 막 줄줄 나와요. 또 자더라도. 예. 자, 이게 법인의 등록기준. 그러면 이자가 이제 이 기준을 갖췄어요. 그러면 이제 갖췄으면 이제 등록을 신청해야 되겠지. 이제. 그럼 이제 등록관청이 이제 가는 거지. 그래서 그 2번에 등록관청 나오잖아. 그럼 어디로 가느냐? 사무소, 동글매. 사무소 관할 시군구청장 이렇게 외워야 해요. 군구청장. 기초단체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강남구청장한테 가야 해요. 사무소를 강남에 내고 싶으면 누구한테 가라고? 강남구청장. 여러분 강남에 사는데 나는 사무소를 하남시에 내고 싶네. 중개사무소. 그럼 어디다 해야지? 하남시에 해야지. 시장한테. 구리시에 내려면. 그게 사무소,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야. 아까 자격증은 누가 줘? 도지사. 광역단체장이라 했죠? 이제 헷갈리기 시작한다니까. 자격증은 특광도지사, 즉 시도지사. 등록증은 시군 구청장. 이건 반드시 알아야 돼. 그래야 다음 내용이 막 연결돼. 이거 모르면 계속 헷갈리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3번의 등록 신청. 여기서부터 우리가 다음 주에 할 내용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진도가 빨라지겠죠. 왜냐하면 우리 과목이니까. 오늘은 중개 대상물에서 민법 막 공법이 섞였었잖아. 약간씩. 매년 시험에 나오니까 좀 설명을 많이 했지. 이제 다음 주에는 여기서부터는 좀 빨라져요. 우리 과목. 그래서 결격 중요한 게 더 나와. 재밌어 이제 그런 것은.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한 것을 잘 복습하고 오세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